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를 찾아주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양소영입니다. 할로윈데이 기간에 이태원에서 찍힌 한 영상이 논란이 됐습니다. 고릴라 분장을 한 A씨가 불법 촬영을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에서는 피해자 주변에 있던 한 남성이 A씨 행위에 엄지를 들여보이고 A씨가 오케이 모양의 손짓을 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촬영을 한 A씨는 당연히 불법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엄지를 들어보이며 불법 촬영을 막지 않은 주변 사람, 이 사람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법무법인 승인 양소영 변호사입니다. A씨의 혐의가 인정이 된다면 그에게 엄지척을 하거나 범행을 막지 않은 주변인들은 어떻게 법적으로 처벌이 될 수 있는지, 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법적으로 어떨까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변인들에게는 불법 촬영을 막아야 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의무를 위반해야만 방조죄가 처벌이 될 수가 있어서 방조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게 이제 도덕적으로 우리 모두가 이렇게 주의해야 한다, 막아야 한다 이런 것은 있지만 그것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처벌하는 법은 없는 거죠. 이건 이제 저희는 선한 사마리아인 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에는 이제 이런 규정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민법 형법상은 선한 사마리아인 행위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무가 없는 사람이 의무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고 그것을 방조로 나아가기까지 처벌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사실은 이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시민운동을 하거나 이에 대해서 뭐 우리가 같이 좀 하자, 신고하자. 특히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 이웃들이 이렇게 신고를 함으로 인해서 가정폭력을 막을 수 있어서 성폭력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어린이집의 경우에 일부 신고 의무를 부담하는 자들을 법에 이렇게 정해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 이외의 사람은 이러지 않더라도 처벌할 수 없다는 점. 사실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얘기를 해버리면, 나는 이런 거 안 도와도 되는구나. 이렇게 역효과가 나면 또 안 되지만요. 그래도 또 법률적으로 궁금한 점이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오늘은 하나은행 100년 리빙 트러스트 센터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배정식입니다. 네, 센터장님, 혼인에 관한 통계를 보니까요, 재혼 비율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네, 네. 어떤가요? 센터에도 이런 관련한 상담이 많이 있으신가요? 예, 물론입니다. 재혼 가정의 경우에는 뭐 더 많은 고민이 수반될 겁니다. 특히 이제 재혼 배우자가 서로 자녀가 있는 경우, 또는 뭐 남성은 재혼인데 뭐 여성은 초혼으로 인한 뭐 가정의 네. 고민들 많이 듣게 됩니다. 뭐 재산 문제들이 당연히 수반이 되고요. 그렇죠. 뭐 이에 대한 이제 상담도 이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재혼 가정이 늘어다 보니까 상속, 이혼 관련해서 이제 분쟁도 많이 있고, 네. 또 복잡한 이슈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고민들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사연 보고요. 네.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30대에 3살 아들을 둔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저는 초혼이고 남편은 재혼이었죠. 몇 해 전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났고 이제 저는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 당시 3살이었던 아들도 지금은 흰머리가 희끗해졌고요. 한 번도 제 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제 자식처럼 키워왔습니다. 아들도 저를 잘 따르며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모자 관계가 되었습니다. 지금도 아들은 자주 집에 들러 저를 챙겨주곤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 아들을 위해 예금을 가입해 주려고 하던 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에 제 아들이 등록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남편이 사망 시 아들과 함께 상속을 받았던 터라 서류상으로도 당연히 제 아들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평생 제 아들로 알고 살아온 저로서는 너무 당황스럽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소유한 재산은 아들에게 상속할 수 없는 건가요? 방법을 찾고 싶습니다. 네, 결혼 기간 동안 남편이 이제 아무래도 서류 처리를 하다 보니까 네네. 이런 가족 관계 상황이 실제로 이제 법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사례자분을 보니까 본인은 초혼이고
이제 남편 자녀를 어릴 적부터 친자식처럼 키워왔는데요. 네. 본인이 이제 평생을 키워왔기 때문에 당연히 아들도 자신의 뭐 호적, 예전에 네. 호적, 뭐 가족관계 등록부에 올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닌 상황이고요. 네. 아마 뭐 혼인 신고를 조금 늦게 하는 과정에서 이런 오류가 생기지 않았나 뭐 이렇게 추정이 좀 돼 봅니다. 근데 이제 또 사례자처럼 사례자와는 달리 뭐 낳지도 않은 자녀가 또 등재돼 있는 네. 그런 경우로 생기는 또 문제들도 저희가 종종 접하게 됩니다. 이제 보통은 이제 이거는 이미 이제 아마 남편이 네. 그 결혼 생활에서 그 부인의 자녀로 아이가 이제 가족관계 등록부에 이미 이제 예, 온라인 기재되다 보니까 네. 아마 이제 새로운 결혼한 분의 자녀로 하려면 별도의 이제 입양 절차를 네. 거쳐야 되는데 네. 그것을 하기가 아마 일반적으로는 좀 힘들었을 것 같고요. 일반적으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또 이제 내가 낳지도 않은 핏줄이 갑자기 내 자녀로 등록된 경우는 이제 혼외자의 경우에 네. 남편이 이제 자신의 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은 나중에 알게 돼서 좀 당황스러운 경우 이런 거 얘기 상담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런데 이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그럴 것 같아요. 내 아들이 아니니까 나를 안 보살필까 봐 걱정이 될 것 같은데 네. 오히려 우리 사례자분은 내 재산을 상속시키고 싶다 이렇게 네. 지금 질문하신 겁니다. 예, 일반적인 경우와는 조금 달리 네. 모자 관계가 굉장히 좋은 그러니까요. 관계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선 상속 관계를 좀 보자면 네. 이 사례자분이 정말 상속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해 놓지 않고 돌아가신다면 아들이 아니라 형제 자매들에게 이제 상속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요. 예, 네. 뭐 우리 민법에서 정한 이제 3순위 상속순위가 거기에 해당이 되는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고령의 형제들이다 보니까 사망하신 분들도 있고 네. 또 조카들이 이제 대습 상속인이 돼서 아마 상속인을 이렇게 점검해 본다면 10명은 아마 훌쩍 넘지 않을까. 그러게요. 예,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아들이 아직도 이렇게 효도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어머니를 잘 보살펴주고 네. 참 따뜻한 사연인데요. 자, 이렇게 아들에게 지금 현재는 가족관계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아들에게 만 상속을 하고 싶으신 게 이제 우리 사연자분의 그 니드인 것 같은데요. 네네. 자, 안전하게 네. 본인의 뜻을 관철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네. 이게 이제 미리 준비를 하신다면 그게 충분히 극복 가능할 걸로 보여집니다. 네. 네, 미리 이제 유언장을 준비하시거나 유언 대용 신탁을 하는 곳으로 정하면 방법이 가능할 겁니다. 네. 특히 이제 금전이 있다면 반드시 신탁을 통해서 본인의 노후 관리 방법도 추가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여집니다. 아, 네. 그런 방법도 노후 관리 방법도 추가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어떻게 하는지 조금 설명해 주시죠. 예, 예. 본인이 이제 가지고 계시는 금전이나 부동산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신탁을 설정을 할 때 또 아들이 잘 보좌할 수 있도록 계약으로 그 내용을 구성해 놓는 겁니다. 아, 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치매 뭐 이런 걸로 자산 관리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실수로 해서 이제 비밀번호 뭐 오류가 된다든지 네. 이러면은 이제 금융자산이 동결이 돼 버리거든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대비해서 아들이 그런 지급 청구 대리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약에 네. 충분히 담아 놓으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사례자처럼 내가 꼭 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 네. 이렇게 하려면 미리 준비를 해야겠군요. 그렇죠. 이제 사례자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고령이시기 때문에 고령의 어르신들은 그 준비를 하실 때에도 의사 판단 능력이 분명히 있다. 네. 이런 내용을 명확하게 밝히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제 상속 준비에도 시기가 있다. 뭐 하는 말이 이제 바로 이런 건데요. 네. 이제 실무상으로 이제 계약을 할 때에는 의사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의사소견서를 실무적으로 이제 첨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차일피일 시기를 늦추다 보니까 그 중요한 시기를 놓쳐버리고 원하는 사람에게 주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좀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게 자녀 입장에서는 네. 부모님한테 미리 이런 거를 하세요 하는 것이 네. 왠지 조금 불효인 것 같고 굉장히 불경스럽죠. 네, 불경스럽게 느껴져서 예. 입에 하는데 네. 저희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요. 네. 이제 부모님을 부양하는 자녀들이 네. 마지막에 이렇게 이제 부모님이 정신이 약간 이제 치매 초기가 되셔서 건강이 좀 안 좋아지실 때 네. 이거를 이제 상담을 오실 때가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미 시기를 좀 놓치신 것 같을 때, 네. 지금 이미 약간 중증으로 가실 때는 네. 이걸 지금 함부로 증여하면 나중에 법적 다툼이 될 것 같으니까 그렇죠. 참 어렵다고 하시면은 굉장히 실망하시면서 돌아가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의사의 진단서를 가지고 그럼 다시 같이 오셔서 네. 계약서를 쓰시자고 하시면은 부모님이 이미 움직이기 힘드신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센터장님 말씀처럼 좀 미리미리 네. 그래도 좀 예. 불경스럽더라도 말씀을 드리는 게 그러게요. 그래도 나중에 네. 머리 아픈 경우를 네. 좀 방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그 제대로 된 뭔가 그 법률 정보를 우리가 알고 그걸 네. 공유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네. 자, 근데 이제 이건 또 좀 걱정이 되는 게 그러면은 상속인이 될 형제 자매들이 있다 네. 보니까 이 경우에 또 이제 법적 소송으로 분쟁이 휘말리게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법적인 모자 관계가 아니라 그대로 네. 사망을 하시게 된다면 뭐 결국 형제자매 상속인들이 유류분 청구를 할 수도 있겠죠. 네. 뭐 유류분이라는 것은 배우자하고 직계비속의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 네. 뭐 여기 사례처럼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을 주장을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신탁 계약을 체결한 다음에 1년이 경과되면 네. 우리 유류분 대상에서 기초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런 판결이 또 있으니까 네. 또 자유롭게 상속 설계를 하는데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탁할 당시에 이것이 유류분을 침해할 것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제3자의 경우에는 1년이 지나면 유류분 기초 대상에 제외될 수 있는 이런 판결이 나와서 좀 미리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 이러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하나은행 배정식 센터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양담소는 내일 또 문을 엽니다. 끝곡 성시경의 향기로운 추억 들려드릴게요. 양소영이었습니다.